제가 오늘 이렇게 새해 벽두에 언론인 여러분을 뵙고자 했던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선 저는 저희 뒤에 써붙여져 있는 이 홍천 용문관 철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너무도 염원하는 것과 달리 또 지역에서는 철도 사업과 관련하여 오해도 있으시고 또 이것을 주장하는 데 있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현실성과 동떨어진 그러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저의 소견과 그리고 진실을 알리고자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우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과 또 강원도민의 마음을 그리고 대한민국이 통일을 전제로 해서 앞을 내다볼 때 오늘 이렇게 한 일간지에 났습니다만 우리 동서 고속철도에 예산이 확보된 것을 우리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하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 홍천도 내륙의 한 중심으로서 철길과 멀어진 이 상황을 잇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것을 저는 오래전부터 구상해왔고 그것을 추진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저는 지금 고생하시고 또 지역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황영철 국회의원님께서 블로그에 올린 내용을 제가 확인하면서 이것은 추진했던 저와 또 일을 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서로 있구나. 이 부분이 잘못 전달되면은 철도 연결에 문제도 있고 지역 주민에게 혼란을 드릴 것 같아서 저의 생각했던 내용과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이 블로그 내용은 우리 화영철 의원 블로그에 올려놓으신 것입니다. 이 내용은 이 보도자료에 제가 첨부시켰습니다만 지난 2008년 예산 10억이 배정됐던 우리 홍천과 용문을 연결하는 단선 전철 철도가 34.1km를 5,071억을 들여서 2014년까지 완공하기로 하고 기본 계획 수립비로 10억이 배정됐던 내용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존경하는 황영철 국회의원님께서는 이 사업은 추진될 수 없었던 사업이었다. 그 이유를 밝혀주셨어요. 밝힌 근거는 본인이 해당 부서의 공무원들을 만난 결과였으며 또 그 결과 당시에 2007년 6월에 실시됐던 이 예비 타당성 조사가 소위 BC라고 얘기하는 기준치가 0.4분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될 수 없는 사업을 국회에서 예산을 집어넣고 된다고 얘기했던 내용이다. 이런 것을 자기가 확인해가지고 공개하니 그렇게 알라.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의원이었던 사람은 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다면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반박해 주십시오. 이렇게 써놨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을 그냥 진실은 진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믿었지만은 이러한 내용이 있는 것을 가만히 있으면은 주민들이 오해하실 것 같고 또 이것을 쓰신 황 의원님께서도 국회의원이 하시는 일과 그 방법에 대해서 저와 좀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그것을 내용을 정리해서 오늘 밝히고자 합니다. 답변 첫 번째는 홍천 용문 철도는 2006년 하반기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 BC가 1보다 낮게 나왔고 정부가 2008년도 예산안에 홍천 용문 철도 건설 예산을 배정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이것이 예산에 들어가 있었다는 내용을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이렇게 답을 먼저 달아놨습니다. 국회 예산심의 과정을 통해서 사업을 확정했고 정당하게 예산을 확보했었던 예산인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BC가 1보다 낮게 나왔던 게 사실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10억이 배정된 것이 단순한 10억이 아니라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34.1km를 5,071억을 들여서 14년 완공을 목표로 했고 그 과정에서 10억이 확보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빚이가 낮게 나왔다고 모든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 것은 아니거든요. 또 우리 시군의회에서도 예산은 의회에서 삭감과 증액을 합니다. 그중에 중요한 것은 뭐냐? 증액하고자 할 때는 증액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부와 동료 의원들에게 설득을 시켜서 정부로 하여금 승인을 받았을 때 증액이 가능하다는 이 내용을 제가 먼저 발표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황영철 의원께서는 어찌된 영문인지 예산 10억 원이 끼워 넣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참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저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어떻게 국회의원의 입장으로 이러한 얘기를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대한민국 국회와 대한민국 정부가 예산을 짜고 그것을 심의 의결하는 과정에서 끼워 넣을 수 있는 예산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용어 자체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제가 쭉 설명해 놓았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이 예산은 국회의원의 노력으로 이것이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빠졌을 때 정부를 설득하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홍천 내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기차를 타보기커녕 구경도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다. 기차를 놓으면은 수용 효과가 늘어날 것이고 인구가 늘어날 것이다. 나아가서는 고개를 조금만 들고 봐라. 우리는 통일해야 되는 것이 전제인데 그 휴전선 너머에는 2,400만이 있다. 미래를 위해서 이 철도를 연결하자. 이렇게 제가 주장을 해서 그것이 이해가 되고 또 모두가 합심이 되어서 예산이 확보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는 적어도 2008년도에는 추진 자체가 불가능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건 역시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영철 의원께서 주장하신 것은 2008년도에 4월 선거가 있었습니다. 저의 임기는 5월 말까지였습니다. 이 내용을 쭉 읽어보면은 집행될 예산이었으면 그때 했지 왜 그것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한 의원의 진정한 발언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하고 잘못된 발언이 얼마나 많은 큰 파장을 가져올 수 있는에 대한 염려를 가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기 자세한 내용을 쭉 적어놨습니다. 제3에서 읽지 않겠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것은 명확하게 말씀드려서 이명박 정부가 집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거기에 아쉬움이 있다면 현역 국회의원이 왜 그것을 집행하지 않느냐고 지역 주민과 함께 나서서 따지고 지켰다면 이 사업은 반드시 될 수 있는 사업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예산은 끼워 넣어준 것이 아니라 제가 예산 10억을 넣을 때와 같은 절차로 해서 50억이 확보된 것입니다. 이것이 들어갔는데 우리 강원도와 그리고 일하시는 일꾼들이 홍천 용문관 철도처럼 그냥 그렇게 정부만 바라보고 기다린다면 또다시 무산될 수 있다. 어떻게 무산되느냐? 그 다음 답변을 보면은 네 번째. 이 예산 10억이 제가 5개월 후에 예산 10억을 반영시켜 놓는다고 화영철 의원께서 이제 하신 거거든요. 예비 타당성 조사가 통과되지 않은 것을 5개월 후에 예산 10억을 반영시켜 놓는다고 살아나는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아주 단론해서 말씀하셨어요. 참으로 이런 생각으로 일을 한다면은 강원도에서 어떠한 사업도 쉽게 추진될 사업이 단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모든 500억 이상 들어가는 것은 국가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거기에 인구가 가장 중요한 평가 대상이 하나입니다. 동서고속철도도 그래서 빠졌던 것이지요. 그러면은 이러한 자세로 일을 한다면 지역구 국회에는 해야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것이다. 거꾸로 첫 번째, 하영철 의원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와 관계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게 하려고 했다면 정체불명의 기본 계획 수립비가 아닌 설계비나 보상비가 반영이 되었어야 합니다 하셨는데,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저에게 반박의 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시라고 하셨어요.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저는 국회의원을 2번을 했고, 특히나 제가 건설교통위원장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많은 사업의 집행의 과정을 의결했고 심의했고 또 감사를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속옷을 입고 겉옷을 입듯이 모든 대한민국의 예산 사업의 집행 절차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사업이 필요한가 아닌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합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검토를 하되 반드시 결과만에 따라서 되고 안 되고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적인 여건을 변수를 또 첨가합니다. 그 다음에 하는 것이 기본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기본 계획이 수립되면은 이 순서에 의해서 기본 조사 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기본 조사 설계가 끝나면 본 설계를 합니다. 본 설계가 끝나면은 해당 사업에 부수되는 보상비를 지급해서 사업을 준비합니다. 그 다음에 사업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화영철 의원께서 주장하시는 대로 이게 설계비나 보상비가 돼야지만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것은 사업 절차의 순리를 모르는 그러한 무지한 자기 자신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본 계획 수립비가 10억 책정된 것은 당연한 순서에 의한 예산 집행 절차이고 정당한 예산이다. 그 예산이 끝나면 그 다음 예산을 필요한 만큼 배정하는 것이 사업 추진의 원칙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8년도 예산에는 이렇게 사업 규모를 중앙선, 용문, 강원도, 홍천 간 34.1km 단선 전철을 사업기간 2008년에서 2014년까지 총 사업비 5,071억을 들여서 건설하겠다. 그리고 이 예비 타당성 조사는 4분이 안 나왔지만은 0.4분이 안 나왔지만은 2008년 예산에 10억을 집어넣어서 기본계획 수립비로 나머지 61억 원은 차후에 집행을 해서 완공하겠다는 이러한 내용을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지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예산이 어떻게 지나갔냐? 2009년 예산에 와서는 5,071억 원이 2010년 이후로 밀려갔습니다. 계획은 들어서 있습니다. 이것이 2010년에 와서는 2011년 후로 또 밀려갔습니다. 국회의원은 이 과정에서 이 예산이 왜 안 집행되는가 이것을 지켜내려는 노력이 있었어야 봅니다. 2011년 예산에서는 아예 항목 격차 없이 빠져버렸어요. 이것은 저는 단적으로 이명박 정부가 말 그대로 강원도 푸대접, 무대접의 한 표본으로 무시하고 집행하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저에게 끼워 넣은 예산이다. 될 수 없는 사업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표현하신 해당 의원께서는 이것을 추진하고 지키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하셨는지 오히려 반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18대 총선에서 낙선한 것은 뭐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제가 낙선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이런 오해만 가져왔지 말이야. 도리어 홍천 용문관 전철이 완공되지 못한 데 대해서 더 큰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홍천 용문관 철도는 34.1km는 5,070억을 들여서 14년까지 완공하기로 했던 사업이고 정당한 예산 절차에 의해서
기본계획 수립비 10억이 책정됐던 내용이고 그것을 2011년에 없어지기까지 지켜내지 못한 것은 해당 국회의원의 노력이 전 부족했다 보고 우리 지역 주민이 좀 더 열과 성을 더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다는 말씀, 이에 대한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고 조일현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저는 반드시 이 철도를 해낼 수 있다. 어떠한 방법에서 새로운 것이 아니라 하기로 했던 철도를 해라. 이렇게 정부의 이 주민들과 함께 주장하면 반드시 이 철도는 건설될 수 있고 1단계, 2단계, 3단계로 우리의 모두의 꿈을 실은 철도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 홍천 행성은 명실상부한 수도권 도시로서 발전할 것이고 나아가서 강원 내륙 철도의 완성은 강원도의 또 다른 위상과 경제적 이익과 그리고 미래를 담아줄 것이며 나아가서 통일된 대한민국의 중심축의 철도가 우리 지역을 통과할 것으로 저는 확신한다는 차원에서 오늘 이러한 장관 말씀을 드렸습니다.